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정치 토크는 이걸로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강수영 변호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무래도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집권 2년 차인 현직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들이받은 것 같으면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초반부터요. 이제 각 세력은 사생결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도 얘기했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제 생각을 물어보세요. 명픽으로 하면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 부분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좀 동의한다고 좀 보고 계시나요?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님 머릿속 생각으로 쓰세요. 제가 계속 노코멘트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한다고 하는데 왜 계속 물어보냐라는 것 같은데, 윤석 대변인님. 제가 이 표현은 딱 한 번만 쓸게요. 그 정청래 전 대표 지금까지 다구리라는 표현. 모두가 다 자기를 공격한다고 했는데 유시민 작가를 지금 대체적으로 여권 사람들도 현직 장관, 현직 지사 그리고 대부분의 친명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만 노코멘트 한다고 표현했거든요. 네. 이게 거칠게 보면 본인이 유시민 작가의 말에 동조하거나 괴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코멘트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유시민 씨가 얘기하고 있는 그 방향하고 괴가 맞는 발언을 계속 하고 계세요. 예.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유력 당권 주자는 정청래 후보뿐인 거고 거기에 이제 유시민 씨가 굉장히 센 발언을 통해서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처음 또 중간 이렇게 오면서 정청래 후보가 좀 많이 위축되지 않겠냐 했는데 사실 좀 고립되는 느낌도 있었는데 그렇죠. 뭐 출마도 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을 잘 짠 느낌도 들어요. 약간 유시민 작가가 구세주가 된 느낌도 있어서요.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뭐 상위에서 그 발언을 하셨을지는 몰라도 예. 정권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방금 전 유시민 작가의 말은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예. 정권이 실패하리라고 제가 예측하거나 바라는 게 아니라 5년 단임 정권이 한국 정치 상황에서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성공하기 어려운 그 과정과 유시민 씨의 말이 맞아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착시를 유권자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당대회를 투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정청래 후보에게는 당연히 득이 되겠죠. 어허. 그래서 유시민 씨의 저 발언이 예. 결론적으로는 정청래 후보에게 꽤 도움을 줄 거다. 어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당대회 초반 판세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네. 노코멘트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유시민 작가의 이런저런 말이 정청래 전 대표 표심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런 분위기. 친명 쪽에서는 이걸 유시민 정청래의 이른바 반명연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멸칭인 이 문저털레유 가운데 3명은요.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노선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때를 생각해보고 혹은 노무현 때 지지율 빠지는 걸 생각해보면 네. 한 번 빠진 지지율은 코어 지지층이 빠지면 안 돌아와요. 어떤 의미를 담아서 구조적 다수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리스크는 엄청 높고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길로 지금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정체성이 훼손되고 깃발이 찢어지고 상징이 얼룩진다면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전통적 지지층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한 외면 그리고 서운함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밀려올 것이다. 강수영 변호사님. 네.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3명이 공통적으로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면 민주진보 진영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얘기 중에 끝을 봐야 됩니다. 저걸 명분으로 대통령과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늘 해왔던 얘기니까요, 사실. 그리고 원툴입니다. 검찰개혁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예.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예. 보안 수사권을 남기면 검찰 개혁을 실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큰 오류입니다. 예.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검찰 개혁의 방안 중에 한 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검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인데 보안 수사권을 검찰한테 주면 그 수사권을 남기는 거니까 기소 수사 분리가 안 되는 거니까 실패다. 예.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프레임을 짰고 프레임대로 지금 어쨌든 구도가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새롭게 지지층을 포섭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아하. 원래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에게 흩어지지 말라고 뭉치는 메시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틀린 이야기라서요. 수사기소 분리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오용을 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께서 더 나아가서는 검찰 개혁을 안 한다라고까지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보안 수사권을 남기는 것이고 검찰 개혁을 안 한다? 이거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많은 시민들도 또 당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할 내용입니다. 끝을 봐야 할 시점이다. 이제 끝냅시다. 마치 정청래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듯이 비장하게 얘기를 했는데 끝을 내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유시민 작가의 완전 본격적인 참전으로 전선이 더 깔끔하게 명확해진 것 같거든요. 이번 전당대회가. 근데 어제 유시민 작가 얘기 중에 대통령이 정계 개편하라고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동조하면서 오늘 몇몇 그 전통적인 커뮤니티들을 보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늘어났어요.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 다 80년대 학번, 뭐 유시민 씨는 이제 7, 8학번인데 예. 굉장히 좀 과거에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대학 생활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그때 생각에서 결코 변하지 않은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좀 더 가면서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는 얘기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했었던 얘기고 예. 그 얘기는 점점 중도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전반적 분위기에 따라서 정치의 방향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느꼈다. 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 민주당의 구성원 그리고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일부라고 한다면 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연하게 본인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예. 근데 유시민, 정청래 이 두 분은 과거에 민주화 투쟁하던 시절의 이념적 좌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오른쪽 가면 이분들은 낙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걸 마치 뉴 이재명이 새로운 당 만들어 정계 개편한다고 유시민 작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예. 그 세상이 바뀌는 거에 맞춰서 정치하겠다는 뭐 뉴 이재명 이런 분들을 이제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당선자 나온 이후에 과연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강력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했다. 이게 지금 내전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구주류나 혹은 검찰개혁 강경파들 유시민 작가의 참전 직후부터 이제 총력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예 보안 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김학의 사건과 같은 경우에 누가 덮었습니까? 검사가 다 덮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검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제일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아닙니까? 다 잊으셨습니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보완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할 것입니다. 윤석열을 위한 보완 수사권입니다. 저는 세력 간의 거의 사생결단 싸움 이걸 짚어보기 전에요. 강수영 변호사님께 법적인 거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오늘 토론에서 박은정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해도 검찰이 보안 수사권 통해 무혐의 처분하면 저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보안 수사권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넘으면 저걸 무혐의 처분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 두 개를 섞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기소권이 독점돼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이건 죄가 된다고 사건을 송치했는데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우리는 이거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불기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안수사권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보안수사할 필요가 없죠. 경찰은 죄가 된다고 올려보냈는데 검사가 판단하기 이건 난 기소가 안 될 것 같아. 증거가 부족할 것 같아. 그럼 그냥 끝나는 거지. 보안수사권이 있고 없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보안수사권이라는 것은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견제하고 보완할
것인가?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예, 그 거잖아요. 문제이지 경찰이 수사해서 올린 것을 암장하는 문제는 기소권 독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 대안도 전혀 다릅니다. 재정 신청은 어떻게 실질할 것인가 예. 등등의 뭐 혹은 시민들이 기소를 하게 하는 뭐 위원회를 만들자거나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거짓말 혹은 아니요. 정확히는 허위 선동 같은 느낌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저는 저건 속이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윤석열을 혐오하는 사람이지만 윤석열 씨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문제나 혹은 윤석열을 위해서 검찰이 뭐 예전에 어떻게 했다거나 김학의 사건을 어떻게 했다거나 이거는 예. 보안 수사권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예.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견제하실 것인가 그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지 예.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분리된 세상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예. 예전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거로 쓴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 정확성이 없어요.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 저 강소영 변호사께서도 저기 강성 지지층이 꼽은 만약에 저 11적에 뭐 13적, 14적 명단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쨌든 최근에 보안 수사권에 대한 유지, 최소한의 안정장치 마련해야 된다는 여당 현역 의원 11명에게 아예 좌표를 찍은 분위기까지 됐기 때문에 네. 뭐 찍혀 있습니다, 저도. 윤석 대변인. 근데 저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주당 내에 누군가 버스 저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내전.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 그럼 검찰개혁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어떤 피해가 올지가 관건인데 그럼 그거를 민주당 내 사람들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토론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론이 아니라 본인들과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것도 그런데 심지어 여야 의원들은 아예 조차 만나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 관련해서 송영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한동훈 의원과 토론할 생각도 안 한다. 아니 토론도 못하는데 이게 뭐냐. 송영길 의원도 조차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송영길 의원이 나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바쁘시니까 전당대회 때문에 바쁘시니까 다른 의원들 어느 한 분이라도 예. 즉 이 보안 수사권이 절대 검찰로 가면 안 되고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 한 분만 나오셔서 예. 한동훈 의원과 건설적인 토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권이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가 있고 있을 때와 없을 때 나에게 내가 가상의 형사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나에 대한 대우가 처우가 달라지냐 이것을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영교, 박은정 이 두 분은 똑같은 얘기를 한 자리에서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그건 토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좀- 토론이 아니라 예. 그냥 웅변대회 하는 거고 그 11분 보안 수사권을 일부라도 존치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또한 서영교, 박은정 이 두 분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걸 저희는 모릅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예, 그렇죠. 그러니 여야 간에도 전혀 토론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예. 지금 이 논의는 실질적으로 보안 수사권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얘기보다는 이걸 매개로 해서 여권 내부의 어떤 오래된 갈등이 커지는 그런 하나의 도화선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미 지나갔고 네. 그건 그냥 하나의 명분일 그냥 뿐이고 간판으로 하나 걸어놓고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폐지를 찬성해 반대해 이걸 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르는 그거 하나의 기준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진행자유 기자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 진짜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싶어서 저희 자리 두 자리 있으니까 언제든 한동훈 의원이든 송영길 의원이든 아니면 다른 민주당 의원이든 언제든 자리 제가 길게 비워놓을 테니까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본질인 것 같아서요. 그러면 뭐 이른바 유시민 정청래의 반명연대라고 부르는 이쪽 말고 상대쪽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필패론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나 박지원 의원 과거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뭐 유시민 작가께서 민주진영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신 것이 뭐 여러 번 있으니까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망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한미 FTA에 대해서도 지금은 왜 그러셨을까? 저 말을 김민석 전 총리가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거의 30년 전에 가까운 동아일보 기사를 하나를 저희가 봤어요. 저기 보이시죠? 유시민의 세상 읽기. 김대중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를 온전히 접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2년이면 실망하기 충분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야 이제 어쨌든 유시민 작가 과거 발언 파묘까지 되는데요. 강소연 변호사님. 네. 유시민 작가는 예전부터 진보 진영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한 게 처음이 아니니까 이번 건도 뭐 그리 큰 뭐
파장은 없을 거다라는 게 친명계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친명계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왜냐하면 박 전 의원도 뭐 명확한 친명계라고 분류하기는 좀 애매해서 동교단계에 가깝겠죠. 예. 근데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했던 발언들이 지금 이제 주목되고 있는 것들이 뭐 신선해 보이기는 하나 또 정치를 오래 봤던 분들은 원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에 일부 커뮤니티에서 뭐 그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심지어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예. 유시민 작가가 등판하면서 그 이야기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몇 달 됐어요. 벌써 한참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라 근데 별 반향이 없지 않습니까? 별 반향이 없고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도 과거와 달리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유시민 작가가 진보 진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장 큰 최대 스피커를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 엄청난 내전이 지금 발생한 것처럼 겉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말씀으로 죄송한데 겉으로 보이는 게 왜냐하면 뭐 저희 시트라이브도 지금 이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어제 오늘 온 시사 프로 시사 정치 토크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하나하나 했기 때문에 뭐 스피커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영향력은 있는데 과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향력이 크다면 유시민 작가가 설정하는 프레임대로 결과들이 나왔어야죠. 결과물이.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 안 됐지 않습니까? 평택을 해서 조국 후보 떨어졌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게 궁금해요, 윤석 대변인. 사실 집권 2년째 사실상 여권의 최고 스피커라고 누가 불리는 사람이 대통령 들이받은 건데 청와대가 별다른 반응이 없고 약간 자제하는 분위기 있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권력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순간 소위 말하는 그 프레임에 엮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본인들이 좀 불편할 만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수한 오해를 낳게 돼요. 또 청와대가 직접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되면 뭐 당무 개입이니 뭐니 뭐 이러한 또 불필요한 잡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입장은 아마도 청와대에서 당선되기를 원하는 후보가 여당 대표가 돼서 부디 편안한 당청 관계가 있길 바라는 그런 쪽으로 아마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게 아니냐. 약간의 이제 뭐 우리가 추측하고 해석하자면 속내는 부글부글하지만 물론이죠. 전면 대응하자니 지금 뭐 좀 더 진짜 내전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권 이제 2년 차인데요. 여기서 내전을 본격화하는 그 신호탄을 굳이 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대표 얘기까지 나왔고 지금 상황이 집권 여당 전당대 초반인데 완전히 불이 붙었습니다. 유명동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